안녕하세요. 머북한TV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있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용이 길어서 제가 영상을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떤 남자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토킹 짓 하다가 끝내는 살해하는 그런 뉴스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는 이러한 스토킹을 규제하는 법이 마땅히 없어요.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관련 법안이 매번 국회 통과를 못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게 있긴 하는데 되게 솜방망이 처벌이고요. 입증하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범죄 처벌법으로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처리를 잘 안 해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해 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상대 남성이 끊임없이 스토킹 짓을 하는데 정말 불안하고 어디 나갈 때도 불안하고 집에 들어올 때도 불안하고 어디 가서도 불안하고 이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톡, 문자, 전화 등 너무너무 불안하고 미칠 것 같은데 정작 신고도 애매하고 신고해봤자 잘 처리도 안 해줄 뿐더러 혹여나 신고했다고 스토커한테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불안해 하실 수 있어요. 100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한국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스토킹에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상대방이 스토커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별은 슬픈 거니까 술 먹고 어쩌다 아주 가끔 전화하고 울고 그러다가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가끔 집에 찾아오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별의 한 과정인 거지 스토커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제가 말한 스토커란 보통 헤어지면 연락을 차단하잖아요. 근데 집에 찾아와요. 집 앞에서 기다려요. 몇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스토커는요, 일단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고 본인 말만 해요. 그리고 울다가 웃다가 화냈다가 정신병자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이 하는 모든 말에 의미 부여해요. 심지어는 뜻대로 안 되면 폭력까지 행사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스토커는 거의 대부분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스토커한테 폭력은요, 스토커 본인 스스로는 그게 악의적인 게 아니라 여성분들의 배신에 대하여 당연히 치러야 할 죄값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친놈들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SNS에다가 온갖 협박의 말들을 해요. 이런 남자들이 스토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스토킹 행위라고 생각 안 해요. 웃기는 일이죠. 네. 자, 어찌됐든 상대방이 스토커라고 판단되신 순간 그리고 그 스토커 때문에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다 라고 느끼신 순간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첫 번째로 상대방을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기회를 엿봐서 여성 여러분을 충분히 해코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의 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말 안 통해요. 정신병자고 무슨 말이 통해요. 스토커는요, 일반적인 연인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자연스러운 이별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만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는 게 절대로 안 돼요. 이별했다라는 거,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거, 이거를 절대 인정 못 해요. 그래서 그 스토커를 정신병자라고 단정 짓고 행동하셔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연락을 차단하시는데요. 다만 나중에 법적 조치할 때 입증 자료는 있어야 하니까 예를 들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차단하면 기존 기록이 삭제되니까 일단 스마트폰 스크린샷 기능 이용해서 일단 전부 저장해 놓고 차단하세요. 이렇게 카톡, 문자, 인스타그램, DM, 페북 등등 모든 문자 스샷 저장해 두고요. 정신병자 전화 온 거, 그 스토커한테 전화한 거 있잖아요. 그 목록 화면 스크린샷, 스토커하고의 전화 녹취, 그리고 혹시나 가능하시면 스토커가 여러분의 집이나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진 등 이런 것들이 전부 입증서류가 되거든요. 준비하세요. 단 주의하실 점이 스크린샷에는 여러분이 스토커에게 분명히 만남을 거절한 부분이 있어야 해요. 명심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스토커가 불쌍하다고 차단 안 하시면 안 돼요. 정신병자에게 차단해제는요,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지를 더 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차단하세요. 절대 명심하세요. 자, 이렇게 준비되셨다면 세 번째로 경범죄 처벌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근거로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경범죄 처벌법을 보면요. 상대방이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경범죄 처벌법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밖에 벌금이 안 나오는 정말 송방망이 처벌이죠. 그래도 하세요. 경찰서에 입증 자료 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그 스토커를 신고하세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 이렇게 신고한 기록이 입증 자료가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신고는 반드시 하시는데 경찰분들이 증거 서류가 부족하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 신고를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그럼 신고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떻게 하면 받아주는지, 서류가 뭐가 부족한지 일단 물어보시고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그대로 하시고요. 근데 만약 서류가 완벽한데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 경찰서 이름, 담당 수사관 이름, 직함을 알아내셔가지고 청문 감사실 제도 이용하세요. 청문 감사실 제도라고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해당 수사관이 입증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를 잘 안 해준다는 식으로 진정서 넣으세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 신문고에도 민원 넣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스토커 입장에서 미치거든요. 그럼 여러분 집으로 찾아오든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하세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귀가하기 30분 전에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신청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신청 못했다 하면은 가까운 담당 관할 지구대에 전화하셔서 도움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부모, 형제 혹은 친구의 도움을 반드시 얻으셔서 귀가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를 빠뜨린 순간 그 하루, 그 날, 그 스토커한테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예,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있는데 차라리 과잉대응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는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